변론의 힘! 안녕하세요. 범린이 혜진.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주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 일찍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오토바이가 갑자기 버스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는 겁니다. 놀란 버스 기사님이 경적을 살짝 울렸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버스를 향해 끼어들기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보복 운전을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이 둘은 도로 위에서 실랑이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자기 어디선가 벽돌을 주워오더니 버스 유리창에 냅다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 벽돌이 제 바로 앞 유리창으로 날아와 저는 급하게 피하다가 아이패드를 놓쳤고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버스 기사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싸움은 점점 더 격해졌고 저는 끼어들기 싫었지만 그 둘의 주먹 다짐을 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역시 얼굴이며 팔이며 온몸 곳곳에 찰과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저에게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말리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밀치게 되어 넘어졌고 타박상과 함께 본인의 오토바이가 쓰러져 사이드미러가 부러졌다는 겁니다. 저도 똑같이 다쳤고 제 물건도 부서졌는데 오히려 제가 소송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요?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걸은 그 소송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부터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타고 있던 통근버스가 가입한 보험이 있을 테니 그 보험을 통해 아이패드 파손 보상과 제가 입은 상해 보상을 요청했더니 운전기사님이 본인 생계가 걸렸다면서 보험 처리를 안 하려고 하십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억울한 사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싸움을 말리다가 제3자가 상해를 입게 된다면 그럼 그분은 보상을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싸움을 하다가 두 사람 누구인데 맞아서 다쳤는지 모를 경우에 두 사람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싸움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고 다쳤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적인 겁니다. 그쵸. 이렇게 싸우다가 맞긴 맞았는데 정신없을 때 내가 누구한테 맞았는지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게 공동불법 행위자라고 그러는데 공동불법 행위자 중에 누구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는지 모를 경우에는 두 사람 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무리한 끼어들기를 이 분쟁의 시작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경적을 울린 것을 시작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어쨌든 두 사람 다 과실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도로교통법에 해당이 돼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사안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당연히 내 앞에 갑자기 이런 식으로 끼어들기를 하면 경적을 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적을 울리는 것은 큰 문제는 안 되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울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경적이 울린 게 시작은 아니고 그 사람이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면서 시작이 된 거인 거죠. 원인은 그렇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 저는 일반 병원에 가서 들어누웠어야 했을까요? 교통사고 현장에선 모두가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뜯어내지 않은 제가 다들 바보라고 하네요. 가해자, 피해자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의 적절한 선은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따로 질문을 하나 더 달아주셨어요. 네, 어려운 문제네요. 그리고 그 전에 그 폭행과 관련돼 가지고 아이패드가 고장났다고 했나요? 네, 그렇죠. 현물. 그 뭐 아이패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손해배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버스 기사가 보험 처리를 안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한 아이패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도 버스 기사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상대로 그 아이패드 값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병원 보험 관련돼서 병원에 눕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사실은 변호사들이 무조건 들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예, 어쨌든 자기가 다친 부분에 한해서 치료를 정당하게 받는 권리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권리는 있기 때문에 어쨌든 꼭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꾀병이 아니라 실제로 엄청 고통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골병이 든다고 그러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합의점은 어쨌든 망가진 아이패드도 있고 본인이 입은 상해에 관한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한 적절한 합의를 보는 게 낫다인 거이죠. 원칙적으로 보험사와 협의해서 합의를 하는 게 낫고, 그 합의가 안 된다면 결국은 나중에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공탁을 할 거고, 보험사에서 계속적으로 합의를 안 하고 공탁도 안 하는 경우에는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보험금지급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는 안 되면 소송, 민사를 청구하라. 그때 가서 이제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일을 못한 날수, 그리고 내가 치료비가 들어간 치료금액, 그리고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위자료, 이렇게 세 개를 다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꾀병은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약간 나이롱 환자 이런 말 많이 나이롱 환자 의외로 많습니다만 실제로 아픈 사람인데도 나이롱 환자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 교통사고가 은근히 골병이 드는 병이기 때문에 이게 엄살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걸 꾀병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보험과 관련돼 가지고 이 입원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리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질병적인 디스크가 있었어요. 질병적인 디스크가 있었는데 실제로 통증을 얻고 뭐 향후 2, 3년, 5년 이내에 병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이 싸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허리 통증이 계속 와요. 그러면 이 원인을 디스크로 볼 건지 아니면 질병적인 요소로 볼 건지 합의는 이 보험사라든지 아니면 이 버스 운전사나 오토바이 쪽에다가 그 분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다 보험이 들어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에 이제 병이 있었던 분들을 기왕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런 교통사고가 많이 나면 기왕증 가지고 많이 다투게 되는데, 일단 어쨌든 이때까지 아파오다가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심하게 더 아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험사가 합의를 하려면 금액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이거 금액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그 보험사에서는 100% 주장을 하는 게 기존에 이런 병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이 일실 수익이나 치료비나 위자료를 다 지급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교통사고와 관련된 치료비는 내가 과실이 아무리 많아도 다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일실 수익이나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체 감정을 따로 이제 보험사에서 청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서 기왕증이 뭐 20%, 30% 이렇게 책정이 막 돼요. 그러면 그만큼 보상금에서 감액이 됩니다. 예. 보통 그렇게 요즘 실무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재판 과정에 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려는데요. 보통은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 뭐 한 사람 대 한 사람, 한 집단 대 한 집단 그런 식으로 하는데, 위에 그 사례를 보면은 이게 뭐 삼각구도가 되어버렸는데,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한 사건 전체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은 그 소송을 건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청구를 해도 되고 두 사람을 같이 청구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일단 두 사람이 싸워서 내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냥 두 사람을 공동으로 피고로 끌어들여서 한 사건으로 만드는 게 훨씬 나에게는 피해를 보상받기 편하죠. 사건을 각자 하게 되면
각자 다 입증을 해야 되고 각자 재판에 나가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한 사건에서 모든 걸 다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 사람을 다 피고로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제3자가 상해를 입은 이유가 교통사고의 발생이 아니라 그 운전자끼리의 싸움을 말리다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싸움 때문에 생겼다면 이거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럴 경우에 그냥 일반 불법 행위로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다친 거에 대해서 보상은 그냥 개인 보상으로 받을 수밖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급정거로 인해서 다쳤거나 그랬으면 교통사고가 될 수 있는데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내가 다쳤다면 그거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청구를 해야지 보험사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오토바이와 버스가 박아서 생긴 사고는 아닌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차 때문에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여기 사연 마지막 부분에 이 버스 운전기사가 자기의 보험비가 상승할 것을 우려해서 보험 처리를 안 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럼 애시당초 아예 보험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케이스가 맞는 건가요? 왜냐면 운전 중에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운행 중이기 때문에 정지가 되어 있더라도 엔진 시동이 켜져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보험사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승객이나 물건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운행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험사에 청구하는 게 훨씬 낫죠. 이 버스 기사는 능력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판결에서 이기더라도 이 버스 기사인데 돈을 받기는 어렵다고 느껴지면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또 그런 부분이 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버스 기사들도 10년인가 하면 개인 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무사고가 돼야 돼서 조그만 사고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변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